안녕하세요. 노본산재 대표노무사 청광호입니다. 14년 차인가요? 제가 이 산재보상 노무사 일한 지가 그 정도 됐는데 오늘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5가지를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근데 사실 산재 되나요는 이런 산재가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이거에서 답변 드리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안별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제외한 5가지 질문을 답변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즘은 많이 덜해졌는데 회사가 산재 처리를 못하게 하는데 산재가 되나요? 내지는 이런 질문도 있어요. 회사가 산재가 안 된대요. 회사가 이건 산재가 아니래요. 회사가 산재를 못하게 해요. 근데 산재 처리 되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회사, 사업주는 산재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대답은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 산재인지 아닌지,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곳은 회사가 아니고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회사가 산재를 못하게 해요. 회사가 산재가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은 왜 당신이 판단하지? 그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한다는데 하시면 돼요. 회사가 거부한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날인 제도가 없어졌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2번째 질문. 어제 상담을 하나 받았어요. 이분도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사촌 동생이 다쳤는데 추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골이랑 안아골 쪽 골절이 됐대요. 뭐 근로자성 문제 안 되고 적용관계 문제 안 되고 사적 일탈 알면 산재 되는 거 맞지요? 자, 이런 질문이에요. 산재는 되는 거라 무조건 인정이 되는 거라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준다는데요. 맡겨도 되나요? 글쎄요. 저는 한 7, 80%는 맡겨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20, 30%는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산재가 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즉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게 있을 수 있죠? 만약에 민사가 더 나아가서 형사까지 경합이 됐다면 이 사고가 왜 났는지 전반적인 경위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산재는 어차피 벌어진 일 해줘야 되고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내지는 형사합의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 사업주의 과실이 있지만 근로자가 안전 의무를 안 지켰습니다. 저희는 보호장구 지급했는데 귀찮다고 안전모를 벗었습니다. 안전화 안 신었습니다. 이렇게 할 여지가 있어요. 사업주가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기가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나만큼 당사자만큼 사고 경위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산재가 된다는데 회사한테 다 맡겨도 돼요? 아니에요. 산재가 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산재 후에 민사손해배상 혹은 형사합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이에요. 산재는. 자, 그럼 3번째. 열심히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들만 이렇게 쏙쏙쏙 빼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질문이 뭐냐면은 노무사님, 그 서류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리고 이거 어디다 접수하죠? 이걸 물어보세요. 의료기관에서 하셔야 될 서류들이 있죠. 사망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주치의의 초진 소견서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투약일지, 검사결과지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최초 요양 신청을 하실 때 초진 소견서에 예상되는 진료기간 입원인지 통원인지 며칠 이게 좀 있어주는 게 향후에 진료계획 연장이라든가 휴업급여를 청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직 아무리 예상이라 그래도. 그래서 이거 누락되는 경우인데 이거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병원에서 내야 될 서류가 있고 회사에서 받아야 될 서류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일단은 내가 이 회사의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겠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이거 중요하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산재가 승인이 나면은 대부분, 모든이라고 하면은 또 안 되니까 대부분의 보험급여는 그 재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중요해요. 급여대장, 재해 근로자가 직접 받았던 월급 통장 사본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더 준비를 하신다면은 혼자 외진 곳에 작업하다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격자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지에 대한 진술이라든가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 진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꼭 구비하셔야 될 서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 예전에는 사실 사고가 나면은 개인 자가용을 가지고 직접 병원을 간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보통 119를 많이 이제 부르세요. 그게 맞으니까. 119를 통해서 이송된 경우에는 구급구조 증명원, 구급구조 일지 이런 관공서 서류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어디다 접수해야 돼요? 노동부?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절대 아니에요. 근로복지공단. 내가 재직하는 회사를 관할하는 공단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예외가 하나가 있죠. 건설업의 경우에는 현장별로 가입하기 때문에 현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이 있어요. 노무사님, 언제 결과 나와요? 마음 급하시죠? 당연히 급하죠. 내가 지금 당장 중간정산할 돈도 없어요. 근데 병원비를 내라 그러지. 얼마나 걸립니까? 이런 질문도 상당히 많으세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처리 기한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지켜질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사실은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대략 3개월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1개월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질병의 경우에는 통상 6개월. 근데 뭐 판정위원회 사정에 따라서 한 달 정도 더 늦어질 수 있고 뭐 전문조사를 하게 되면 1년 이상 더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 질문 이것도 많아요. 되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사실은 몇 달 전에 사고가 나서 접수를 했는데 안 됐다. 최초로 신청했는데 안 됐어요. 부지급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의 제기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로복지공단 본부에다는 심사 청구가 가능하고요. 여기도 안 됐다. 그러면은 고용노동부에 있는 재심사위원회가 있어요. 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심사와 재심사는 우리는 뭐라 그러냐? 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됐어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하시면 돼요. 오늘은 제가 5가지 질문을 가지고 산재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